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질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그 당시엔 하락론이 워낙 우세한 상황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앞으로 서울 아파트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본격적인 상승장이 찾아올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워낙 잘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그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확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지표들도 기존보다 더욱 강한 시그널로 추세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는 그래프보다 더 늘었어요. 7월 16일 기준으로는 6,370건인데 주택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집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거래량이 더 치솟을 거고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7,000건도 돌파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기세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 한 해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은 3,036건이었어요. 6월에는 이 평균치의 2배를 넘었죠. 이 정도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나타낸 겁니다. 빨간색 선이 서울 아파트 매매거든요. 보시면 갈수록 오름세가 더욱더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죠. 7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올랐습니다. 이건 2018년 9월 셋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도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세 상승세는 무려 60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입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는 총 23,328건이 거래됐는데 이 중 53.1%에 해당하는 12,393건이 9억 원 초과 거래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지난 6월엔 9억 원 초과 거래가 전체 거래의 58.4%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니까 매수 심리도 뚜렷하게 상승기로 돌아섰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33으로 전월보다 11.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 지수는 어떻게 보냐면 95 미만이면 하강,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6월달 지수인 133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기였던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심리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집값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냐? 우선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기 위한 몰려든 수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했고요. 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예고했었던 터라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둘러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출 심사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2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이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 자체가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사람들로서는 집값이 자꾸 오르고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여기다가 대출 한도까지 쪼그라들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결단을 빨리 내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거세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올 상반기 은행권의 월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아지기 시작한 4월에는 4.5조 원, 5월에는 5.7조 원, 6월에는 6.3조 원으로 매달 주담대 금액이 쑥쑥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은행권의 상반기 누적 주담대 증가 규모는 무려 26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은 폭등기였던 2021년 상반기 30조 4천억 원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집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미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9일 이 양반이 미국 의회 보고에서 고금리를 너무 오랜 기간 유지하면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파월 의장은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물가 목표를 향한 일반적인 수준의 진전이 더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라면서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 라는 말로 고용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어요. 지난 15일에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는 보다 더 전향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이 연준 예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둔화가 됐다 라면서 인플레이션율이 2%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을 기점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99% 확실해졌다 라고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패드워치라고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0.25% 인하를 예상하는 게 93.3%,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는 게 6.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금리를 동결한다고 예상하는 전망은 아예 0이에요. 0, 제로. 이젠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몇 번을 하냐, 그리고 얼마나 내릴지가 시장의 관심사라는 거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깜빡이를 켰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라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방점을 찍었어요. 구체적으로 지난 5월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서 차선을 이렇게 바꿀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태였다 라면서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한은의 물가 목표인 2%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2, 3년간 예정된 공급 부족 문제도 매수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선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경우 공급 계획 대비 인허가는 4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 공급은 크게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 인허가는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를 찾아가서 인가, 허가를 받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착공은 이제 실제로 인부들이 투입돼서 탑을 뜨고 흙을 퍼내고 철근 받고 짓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공사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준공은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다, 공급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이 표를 보시면 작년에 서울은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평소보다 확연히 낮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작년보다 실적이 낮았을 때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바로 다음 해인 2009년이 유일합니다. 적어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온 나라가 경제 위기로 이제 다 망한다, 난리가 났었던 바로 그때 수준으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인허가 기준으로 3년에서 5년 뒤, 그리고 착공해서 2년에서 3년 뒤 정도의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이미 인허가가 턱없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2, 3년 뒤에는 집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급 상황은 턱없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청약 사업지에서도 공급 계획이 마구마구 틀어지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정청약을 접수받고 사업을 취소해버린 가구 수는 1,510가구에 달하는데요. 사업자가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를 못 구해서 사업을 그냥 아예 접어버린 겁니다. 이러면은 내 집 마련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던 당첨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곳에 청약을 하거나 돈을 모아서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기회비용이.
문제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현재까지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전 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에 본 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43,510가구에 달합니다. 그나마 올해 본 청약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었던 13개 단지에서도 본 청약 일정이 줄줄이 밀려서 1년 8개월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추가로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 특히 이런 사전 청약 단지들은 대부분이 3기 신도시 물량이었다는 점에서 공급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이죠.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박 장관이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이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 인구 문제로 인해서 집값이 몇십 %씩 상승할 힘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몇 년씩 집값이 오르던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애초에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던 대기 수요자들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6월 달에 다 몰려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비싼 집을 살 만한 수요가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과 다르게 시장의 움직임은 상승을 향해서 분명히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7월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액은 3조 2325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을 때 주담대 증가량이 과거 폭등기 시절 이후 최대 규모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 달이 절반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지난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의 대출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결국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아직까지도 풍부하게 많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부족 문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갈아타기 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18일 날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면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 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다렸던 보람도 없이 딱히 영양가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려 10개월 만이죠. 10개월 만에 열린 이번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라면서 시장 과열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상대로 너 가만히 있어? 자꾸 이렇게 오르면은 안 돼. 혼날 거야. 너 몽둥이 든다. 이렇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와, 전 이걸 보고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특단의 대책을 낼 거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로 썼어야지.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것 자체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사라고 이 신호를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계획했던 거나 잘 했어야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건 토지 매입 비용이랑 공사비, 인건비 등이 다 올라서 못하고 있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그냥 선언적인 메시지만으로 과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을 뿜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가격의 상승폭, 매수 심리 등 상승을 위한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확실히 들어갔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량이 과거 폭등기 수준까지 올라왔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세 번째, 인허가 물량의 부족, 사전 청약 사업지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 지연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네 번째, 하반기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보아 시장이 화랑세를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섯 번째,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않고 있고, 그나마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 좀 걱정을 하곤 있지만 사실상 선언적인 메시지만 던졌을 뿐 실제적으로 현재 상승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저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미뤄둔 2개월 동안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번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가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향후 다가올 금리 인하, 임대차 입법 연장에 따른 전세 가격의 추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동력에 의해서 연말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정치권에서도 이미 눈여겨보면서 DSR 규제, 전세 대출을 포함해야 된다,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등의 부동산 대책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도 이번에 8월 달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고요. 다만 지난 정부에서 인위적인 정책 개입을 남발해버리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버렸고, 그 결과 유례없는 폭등을 가져왔고, 이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는 걸 똑똑히 지켜본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분명히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의 상황들과 정치적인 맥락들을 잘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힘을 꼭 보태주시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